네, 오늘은 복수해석학 1의 챕터 2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수함수 미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수 미분의 정의도 우리가 이제 실함수에서 공부했던 미분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뭐 0이다, 뭐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 fg가 있는데 한 점에서 컴플렉스 디퍼런셜을 한다고 할 때 이 다음 식들이 성립하는데 뭐 보다시피 실함수에서 성립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함수의 합에 대한 미분도 이렇게 쪼개지고요. 상수 곱도 마찬가지로 상수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미분도 하나씩 미분해서 이렇게 더하고요. 몫에 대한 미분도 역시 분모를 제곱하고 좀 헷갈리죠? 분자를 먼저 미분하고 분모를 미분해서 이렇게 차로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실함수 미분 공식과 똑같습니다. 증명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내용은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g의 n승을 g로 미분을 하면 ng의 n-1승,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실함수 미분과 완전히 똑같은데요. 일단 n이 자연수인 경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이항 전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g분의 델타 w 이 값을 계산해서 델타 g를 0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때 델타 w는 g가 델타 g만큼 변화했을 때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g 더하기 델타 g n승에서 g n승을 빼면 되는데 이건 이제 a 더하기 b n승, 그걸 이제 전개해 보면 앞에는 g n승, 이제 두 번째는 nc1 g n-1승 델타 g, 이렇게 쭉 항이 나오는 거죠. 이때 g의 n승은 이렇게 사라지고 델타 g로 이렇게 다 나눠보면 이 항이 일단 하나 나오고요. 이 뒤에는 이제 델타 g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델타 g를 0으로 극한을 보내보면 이 항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이 존재하고 답은 ng의 n-1승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건 인덕션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g를 미분해서 1이 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n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g의 n 더하기 1승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의 n 더하기 1승은 g의 n승 곱하기 g니까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해 보면 먼저 앞에 걸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요거는 우리가 인덕션 아규먼트에 의해서 n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n 곱하기 g의 n-1승이고 이건 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n승이고 g'은 아까 우리가 1이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앞에는 n 곱하기 g의 n승이 되고요. 여기 이제 g의 n승이 되니까 g의 n승으로 묶어주면 n 더하기 1의 g의 n승이 돼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인덕션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n이 0일 때는 어차피 상수니까 뭐 별로 보일 게 없고요. 이번에는 n이 음의 정수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네 번째 식을 활용할 겁니다. n이 이제 음의 정수니까 n은 -m 이렇게 두고 m은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의 n승을 미분하려고 하는데 이 n 대신에 -m을 대입하면 g의 m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쿼션트 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분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제곱해주고 먼저 1을 미분해주고 그 다음 gm승을 미분해주고 빼기가 되는 거죠. 근데 1을 미분하면 여기 0이니까 이건 사라지고 이제 m은 자연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 증명한 것을 미분해보면 -m 곱하기 g의 m 빼기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m 곱하기 g의 -m 빼기 1승이 되는데요. 이때 m 대신에 -n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n 곱하기 g의 n 빼기 1승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정리는 뭐 별거 아닌데 지금 실함수 증명과 똑같지만 다시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은 n이 정수일 때만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n이 이제 정수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수 또는 일반적인 실수, 더 나아가서 우리 복수해석학이니까 이 지수에 나중에 이제 복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는 차차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할 얘기는 이제 합성함수 얘기인데요. 뭐 여전히 이제 식은 똑같습니다. 이 합성이 잘 정의되는 이 두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를 먼저 계산하고 g를 나중에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대문자 f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g는 g'fg 곱하기 f'g,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특히 미적분학이나 해석학에서도 어차피 이 증명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적분학에서는 지금 요 강의에서는 섹션 2.5에 해당되고 해석학에서는 섹션 5.1을 찾아보시면 뭐 똑같은 내용이 여기 반복됩니다. 이제 다만 복소수에서는 복소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까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fg는 gfg라고 하고요. 이제 가정을 한 점을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 이 소문자 f는 g0이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여기 이제 g0을 대입한 데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g0에서 미분 가능한데 이 점을 우리가 편의상 w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w0 근방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 p를 정의하도록 할 겁니다. w0의 근방이니까 적당한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w 빼기 w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은 요 w에 대해서 다음 함수 p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값을 보시면요. 미분을 계산할 때 나오는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w 빼기 w0분의 gw 빼기 gw0. 네, 이 값에서 g'w0을 뺀 값을 우리가 pw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g가 w0에서 디퍼런시업을 하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네, 요건 정의가 잘 되는 값이고요. 지금 앞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w는 w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호대로 보자면 w 빼기 w0의 크기가 0과 엡실론 사이인 w에 대해서는 이 함수로 정의하고요. w가 w0일 때는 편의상 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이때 이 phi w를 w가 w0으로 갈 때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해 주는데 이 앞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w가 w0으로 갈 때 요곳의 극한은 g'w0인 걸 알고 있고요. 이건 상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i가 컨티뉴어스 펑션이 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phi w0을 0이라고 두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phi는 w0에서 연속함수입니다. 그럼 이때 gw 빼기 gw0 이것만 두고 이 값을 이렇게 넘기고 w 빼기 w0을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w 빼기 gw0은 이거 곱하기 w 빼기 w0이 되는데요. 아까는 w가 w0이 아닐 때 이렇게 넘겼는데요. 사실 w가 이제 w0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w 대신에 여기 w0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왼쪽 값은 0이 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w0 대입한 것은 요 값이 0으로 정의가 잘 됐었기 때문에 양쪽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0보다 크다 했는데 w0을 포함하는 모든 이 네이버후드에서 이 식이 일단 성립한다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정이 f가 g0에서 미분 가능이었기 때문에 f는 g0에서 연속도 되거든요. 그래서 엡실론 델타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g 빼기 g0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g 빼기 fg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아까 fg0을 w0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이제 w0 이것을 이제 w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w 빼기 w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것으로 이제 바꿔서 밑에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최종 목적은 대문자 f'g0이 존재하고 이 값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g 빼기 g0분의 지금 대문자 f가 g 합성 f니까요. gfg 빼기 gfg0 네, 이 값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서 g를 g0으로 극한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거죠. 아까 요거 gfg 빼기 gfg0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값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걸 우리가 W로 쓰기로 했었고 요 값을 W0이라고 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식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P에다가 F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G'의 FG0이 되는 거죠. 그리고 G 빼기 G0으로 나눠주고 지금 W는 FG 그리고 W0은 FG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G 빼기 G0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이 델타는 아까 이 델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모가 G 빼기 G0이 있으니까 이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G가 G0으로 갈 때 요 극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G 대신에 G0으로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가 걸려 있는 곳이 여기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G가 G0으로 극한 여기에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 요 극한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밑에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G가 G0으로 갈 때 PFG잖아요. 근데 이때 요 FG를 W라고 이렇게 쓰면 G가 G0으로 가게 되면 W가 지금 FG 이렇게 썼고 F는 G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G가 G0으로 가게 되면 W도 W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바꿔주고 이건 이제 phi W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phi가 W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phi W0 것 같고 아까 그걸 0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 요건 그냥 상수죠. 예, 그래서 G'FG0이고 이건 뭐 알다시피 G가 G0으로 갈 때 F'G0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은 이렇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소개했던 미적분학이나 해석학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복소 함수론 기호로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은 학생들은 아까 소개했던 미적분학 1 아니면 해석학 1 부분에 엡실론 함수를 정의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다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은 없고요. 이제 진짜 미분의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